이어서 승낙전 보험사고라고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면책. 그러니까 면책이란 말이 돈 안 준다 쉽게. 밑에 보시면은 뭐 알릴 의무 위반했을 때 뭐 재해는 보장 가오를 많이 잡아놨는데 가오 잡으려고 뭔가 말을 막 이상하게 써놨지만 되게 쉬워요. 그냥 겉멋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뭔 말이냐? 뭔 말이냐면은 자 면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안 주겠다. 돈 안 주고 싶잖아. 왜? 고지의무 위반. 아까 사례에서 다 청약을 했고 승낙을 하기 전에 승낙을 와야 되는데 이때 사고가 났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급성심근경색 질병이야. 질병의 예를 봐봅시다. 청약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님께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심장질환이 있었어. 심장질환이 있었고 스텐트 삽입을 했었고 기존에도 심장약 피가 끈적해지지 않도록 이미 혈액약을 막 복용을 하고 있었어. 그 상태에서 쓰러졌다 이거예요. 그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승낙 전에 이분이 돈 냈고 승낙 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이러면 이때는 보장을 해줘야 되냐 말아주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단 해줘야 돼. 왜? 아까 승낙 전에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돈 냈고 이 기간에는 돈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단 고지의무를 했을 때, 고지의무를 성실히 했을 때, 고지의무를 안 했어. 그러면 안 줘요. 나는 스텐트를 삽입했고 혈압약을 먹고 있고 당뇨병 약을 먹고 있고 고지의무를 완전 성실하게 잘했어. 그러면 줘야 되고 고지의무를 안 했어. 반대로 계약이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아. 일부러 숨겼어. 아니요 체크했어. 아니요. 당신 드시는 약 있으니까 수술한 적 있으니까 아니요. 거짓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럼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준다. 왜? 만약에 이게 고지를 제대로 했다면은 보험에 거절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거절 사유. 보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보험의 거절 사유를 보는 거예요. 당신은 애초부터 안 들어갔을 계약이고 회사가 충분히 거절할 사유가 충분했으므로 이때는 면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는 안 줘도 오케이. 왜냐? 고지의무 위반이잖아. 중대한 거절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안 줘도 된다. 단 여기서 한 가지 더. 재해로 인한 거는 보장. 뭐냐? 그래, 급성심근경색 심장병인데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랑 이 심장병으로 사망한 거랑 무관하다. 이 질병이랑 뇌에 꽈리가 있든 당뇨병을 앓든 혈압약을 먹든 교통사고 차에서 죽었어. 이거는 차로 죽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 고지의무랑 전혀 상관없이 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의 경우에는 보장한다. 그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해가 있고 상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재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상해랑 똑같아요. 상해. 자연재해가 포함된 게 있기 때문에 상해랑 약간 구별되는 거예요. 손보 때는 상해라는 말을 써요. 상해. 손보는 상해하고 질병으로 나뉘거든요. 이 사람은 질병이야. 상해는 뭐야? 상해가 뭐예요? 급격우연외래. 급격우연외래인 질병 또는 상해인데 이 생명보험사에서는 상해라는 말을 안 쓰고 재해라는 말을 써요. 재해하고 질병으로 구분돼요. 이게 상해하고 유사한 개념이지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상해가 조그만 개념, 재해는 자연재해. 자연재해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 커요. 개념이. 재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생손보 좀 용어를 통일할 수 없냐라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생명보험사는 이미 고착이 되어 있고 손보사도 수십 년을 있으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생보 너는 재해라고 불러. 너는 그래 너는 짜장뽕이라고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래 같은 짜장면을 두고도 우리는 간짜장이라고 부를래. 너는 삼성짜장이라고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네 용어 다르게 써도 돼.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자 이제 무효가 나오는데 무효는 여러분 했어요. 손보 시간에 뭐예요? 똑같아. 손보 시간 무효사유 뭐예요? 무효사유. 이만기 씨가 초중고를 안 나와서 초중무 없다. 초중무를 안 나왔다. 초중무. 초과 중복보험은 무효다. 초과 중복보험은 무효다. 이게 똑같아요. 초과 중복보험 무효. 그리고 여기서 무효가 또 뭐라 그랬어? 고해. 임재범 고해를 부른 임재범의 동무라고 했잖아요. 동무.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무효다. 똑같아요. 그때 배웠던 무효다. 뭐 옆에 설명문 위반 뭐 다 읽어보시고 뭐 똑같아요. 3개월 이내 약간 미교부 뭐 취소 다 똑같고 옆에 보시면은 한시장에도 나와요. 35쪽 보시면은 손보태 오한이라고 했잖아요. 한이가 달리가다 다쳐서 한시장에 장애를 입었어. 5년 이상 오한이 5년 이상 한시적 장애 20% 오한이 그거 여기 나와요. 똑같아요. 장애 분류. 그게 20%랑 지분율을 한다. 손보랑 똑같죠? 손보랑 뭐 똑같지 이런 거는. 밑에 가오도 나와요. 가지급제도. 가오다. 보험금은 가오를 잡아. 그래서 가지급 50% 가오. 그리고 지역기일도 마찬가지. 지역기일도 재산보험 때 사람보험은 3일 내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물 화재는 7일 주라고 그랬고 여기서 3일을 주고 좀 더 상세하게 야 이거 접수됐는데 뭐 사기 같아.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어. 그러면 10일로 늘릴 수 있고 또 뭐 10일 내에 못 지울 것 같다. 이거는 뭔가 사망사고기 때문에 더 그래요. 사망사고가 많아서. 이은혜가 남편 죽였어. 계곡에서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그게 스파르타 생명사였잖아. 생명사하고 싸운 거잖아. 사망보험 줘 안 줘? 생명사가 안 주겠다 딱 하니까 이은혜가 열받아서 제보를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 제보를 한 건지 아니면 자수를 한 건지 자수가 됐죠. 결국은 그게 조사 확인이 필요해. 너 이은혜 얘 좀 이상한데? 그러면 10일 조사할 수 있고 10일도 부족할 것 같아. 30일도 연장된다 이 말이에요. 왜? 생보사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생보사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돈은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는 생보사 돈이 아니에요. 계약자의 돈이에요. 계약자의 돈은 쥐고만 있는 거예요. 생보사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계약자 돈이에요. 계약자를 보호해야 하니까 이런 것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널널하게 줬구나.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37쪽에 면책사유 또 지급 않는 사유 자신의 친구 고의 자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 예외 1. 단 고의로 자살도 마찬가지고 자해를 해서 죽었어. 그러면은 안 준다. 대원칙은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 1. 심신상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이게 인정이 되면은 준다. 이거 돼요. 왜냐? 면책의 예외잖아. 면책의 예외라는 뜻은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면책은 안 준다. 안 준다의 X. 안 주지 않는다. 안 주지 않는다, 준다. 이 말이 나오는 건데 뭐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딱 그거잖아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어.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땅을 다 떠나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거 다 떠나서 사람만 놓고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점이 하나 있는데 아내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분 성함이 노무현 대통령 김양숙이 맞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치를 저도 뭐 관심 많이 갖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잘 몰라요 정치를. 그래서 권양숙 여사께서
이 여러 남녀 부부가 진짜 이거는 제가 진짜 이 드라마 중에 제가 자주 맨날 언급하는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쿠팡 플레이에서 돈 내고 보세요. 스파르타쿠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봐줘라.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진짜 남편과 배우자 이 관계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내에게 남편은 정말 하늘과 같고 태양과 같은 존재구나. 남편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배우자에게 혼자 남겨진 아내에게. 반대로 아내가 바라보는 남편은 태양과 같은 존재고 내 삶의 전부인 존재고, 반대로 남편에게 아내란 내 삶의 목적이자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 숨쉬는 거는 내 아내를 위해서다 라고 하는, 진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배우자의 이 관계를. 왜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맨날 뭐 아내는 잔소리하는 사람이고 남편은 아이고 기죽어 죽어 살고 싸움만 하는 거라고 이게 막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단했던 거는, 대통령이 당선됐던 거, 왜 대통령 당선된지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좌우 논쟁에 좌우 사상 검증에 빠졌어요.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맞붙었던 이회창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탈탈 털다가 장인어른의 좌익 활동을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죠, 장인어른. 이 장인어른께서 공산당 활동을 한 전적을 발견을 하고 이걸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빨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라당에서. 그러니까 이때 아니다 변명 절대 이렇게 안 내려놨어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모르죠? 경선을 2002년 그달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한나라당 이렇게 하는데 한참 정쟁을 하는데 장인어른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장모는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더라.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본부장, 본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본부, 부인 리스크 이렇게 해갖고 장모가 요양병원 부정수급 이렇게 해갖고 돈을 몰래 받아서 경찰에 구속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모 얘기 들어봤는데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그래, 장인어른이 좌익 활동을 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대통령 자격이 될 수 없어. 그러나 대통령 안 하겠다. 그러면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딱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장인어른이니까 좌익 활동을 했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중요하지. 대통령이 중요해? 대통령 안 해도 된다. 나 대통령 안 하겠다. 거기서 여론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여론이에요. 여론이 노풍이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당시에 경쟁자가 손학규, 정동영 이렇게 지지가 얼마 없었. 노무현 대통령이 물론 인지도는 있었지만 처음에는 지지도 3%, 5% 출발했다가 이게 쭉쭉쭉쭉 지지도가 상승해서 50%, 60% 국민 여론의 엄청난 이 노풍.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힘이에요. 아내가 공격당할 때 나는 아내가 더 소중하다. 여러분 말해 뭐래. 빌 게이츠가 바람피고가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바람둥이 평생 자신의 아내만 사랑을 했던 권양숙 여사를 정말 사랑했던 그런 사랑을 해야겠죠, 여러분도. 그런 남자, 이 남자 이런 그런 남자 만나고, 여자는 고승도 아내처럼 이혼하지 말고 남편 정치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자들은 남편의 뜻에 따라서 조광지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길게 얘기가 나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은 청렴결백했지만 뭐 아내가 뭐 시계를 받았고 뭐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고 무슨 뭐 얘기가 많아.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뭐 형, 뭐 자녀 막 해갖고 막 검찰 포토라인 막 세워 맨날 막 보도를 해. 부검에서 결국은 뛰어내리셨어요. 그 결과를 놓고 만약에 이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냐 지급해야 되지 말아야 되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뛰어내리셨지만 고의가 맞지만 고의를 자신했을 게 맞지만 결국 부엉이방에 뛰어내린 거는 심진상실 상태다. 심진상실이다. 이거는 제정신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줘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보험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자, 그리고 예외 2 봅시다. 예외 2는 2년 후 자살한 경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것만 놓고 이 자살만 놓고도 대단한 분쟁이 생겼었어요. 이 자살을 놓고 처음에는 이 생보사가 안 줬어요. 왜? 고의 처음에 이 보험의 대원칙이에요. 고의는 부상하지 않겠소. 고의로 자살도 고의잖아. 안 주겠다. 처음에 이렇게 다 나갔어. 밀고 나갔어. 근데 90년대 IMF가 이제 IMF 터지면서 자살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단순히 일자리를 잃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던 사업이 한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은행사, 뭐 기업체, 뭐 대우그룹인데 대우그룹의 뭐 자동차 사업, 뭐 무역 사업, 뭐 파트가 막 많아. 뭐 선박, 뭐 해양, 뭐 엄청 많아. 근데 여기에 있던 뭐 주요 요직의 임원이야. 근데 대우 자체가 멸망이 돼버렸어. 내가 평생 읽었던 나의 회사, 자영업자들은 내가 평생 읽은 내 개인 사업이 다 한 방에 날라갔어. IMF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자살을 막 하는 거야. 그 영화 중에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있어요. IMF를 다뤘던. 거기에 정확히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자살을 하는데 그 넥타이에다가 매달아 놓고 목 매달고 자살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갖고 자살자가 너무 많아져. 이렇게 자살자가 얼마 없으면은 이 보험을 안 주던 말도 별로 상관 안 하겠지만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사회적 문제가. 그래서 계속 안 줘.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그 가족들의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보험사에서 막 10억, 20억 가입해놨어. 근데 단순히 자살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만 내고 깨꼬닥 죽어버린 거예요. 보험료만 꼬라박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보상하지 않는 상황을 죽었기 때문에 빵원, 꿀꺽, 뭐 무효다 이게 아니라 계약서 적립에 쌓아놓는다 그랬잖아요. 책임준비금. 그냥 내가 낸 돈을 뭐 1,000만 원, 막 2천만 원, 막 1억 부었어. 근데 뭐 꼴랑 막 10만 원, 20만 원 주고 땡치겠대. 그러니까 너무 열받잖아. 유족은 어떡하라고. 유족들이 열받아갖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보험사 쓰레기 아니냐, 이거 보험 왜 가입하냐. 그러니까 가입 못하겠다. 근데 보험사들은 니네들이 걔가 뭐 짓나보다 하고 막 이렇게 귀 막고 있다가 금감원 막 민원을 막 넣는 거예요. 막 민원을. 그래갖고 막 법원까지 찾아가. 법원에서 이거 우리 막 심신상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심신상실 아니냐 맞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다 줄 것 같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줄 수도 있어. 근데 계획적인 자살. 예를 들어 유서를 써놨다던가 아니면은 우울증 약을 먹었어. 그러면 또 안 주는 거야. 우울증 약 먹었다가. 우울증 약 먹었어. 그러면은 우울증 약을 먹었어. 우울증 약을 먹고 정신과 치료를 많이 다녔어. 그러면은 인정을 해줘. 근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심신미약이 증명이 안 돼. 심신미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임을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심신미약 증명하려면은 우울증 약을 먹었다던가 장기간 우울에 많이 빠졌었다던가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유서도 없이 그냥 죽었어. 그러면 막 지급 안 되고 막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원에서도 증빙을 해야지 주고 어쩔 때 주고 어쩔 때 안 줘. 그러면은 막 엄청난 대혼돈이 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불렀어요. 야,
보험사 다 모여봐. 아, 모여. 회쳐 모여. 회쳐 모여. 그래갖고 보험사들 불러서, 야, 이거 줘라. 줘라. 보험사는 죽어도 안 주겠대.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가입 이후 2년이면은 주라. 대신에, 너네가 정 주기 싫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살을 가정해서 추가로 돈 받아. 그럼 되겠네. 자살도 지급하게끔 해서, 더 받으면은 더 받은 만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네.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갖고 약관을 뜯어 고쳐요. 약관의 개정이에요. 약관의 개정. 약관을 표준 약관이라고 하거든요. 표준 약관의 개정이 일어나요. 공통 약관, 표준 약관 같은 말이에요. 표준 약관의 개정을 하게 돼요. 모든 생보사들이 뭐 20개, 10개 생보사들이 똑같이 쓰는 약관이 되는 거예요. 그 약관에는 자살은 2년 이후 넘으면 보상을 해준다. 왜? 내가 자살할 의도로 2년 전에 가입을 했어. 그런데도 내가 2년 동안은 열심히 살다 보면은 처음에 죽을 목적으로 가입했던 사람도 마음이 바뀌어서 계속 탈 수 있다. 이 논리가 되기 때문에 2년을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냥 2년 정도 지나면은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바뀌어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게 바뀌는구나 해갖고 2년이라는 넘으면 준다. 결론은 2년 넘어 준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고, 밑에 보시면은 그래 재해 이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 지급 이해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하는 사망보험을 주겠다. 이게 뭔 말이지? 이거 설명 안 해주면 몰라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생보가 쓰는 단어가 다르고, 생보에서는 재해를 쓰고 손보는 상해를 쓴다고 했잖아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그걸 자세히 잘 뜯어봐봐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생보라 함은 자, 손보부터. 손보는 알았어, 나오네. 손보는 상해하고 질병 이렇게 나눠요. 질병. 반면에 이 생보는 재해, 상해에 비슷한 개념이 재해, 그리고 재해 이해 원인 이렇게 나눠요. 여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책에. 재해 이해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을 준다라는 거는, 자, 손보는 굉장히 심플하게 상해하고 질병을 나눠놨어요. 근데 생보에서는 이 상해가 아니라 재해라는 단어를 쓰고 소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국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소면을 갖고 같은 소변인데도 얘는 소면이라고 하는데 얘는 국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재해에는 상해도 물론 있지만 플러스 자연재해가 포함돼요. 뭐냐? 눈사태, 산사태. 손보에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산사태로 죽은 거야. 눈사태로. 산에 등산을 했다가 갑자기 눈이 쏟아졌던 눈이 일시간에 덮쳤어. 산사태가 났어. 쉽게. 여름에 홍수날 때 그런 거 많잖아요. 산사태 발생하는 거. 산사태로 사람 죽고 많이 그래요. 전에도 예전에 사건 중에 산사태로 뭐 크게 뉴스가 돼서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산사태, 눈사태 이게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 손보는 자연재해로 죽었어. 안 돼요, 안 줘. 자연재해 안 줘. 보통 왜? 극별구현 외래가 맞긴 하지만 재해는 제외합니다. 자연재해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써놨어. 단 자연재해는 제외합니다. 라고 써놨어. 그렇고 생보에서는 자연재해를 포함합니다. 라고 써놔요. 약관이 달라요. 약관이. 대신에 그럼 이게 좋은가요? 이게 나쁜가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범위가 넓다는 말은 뭐예요? 보험료가 비싸다요.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여기는 가성비이고 여기는 여기는 뭐 가짜 샤넬 여기는 진짜 샤넬백, 여기는 뭐 중국산 아니면 국산 가방, 여기는 뭐 프라다, 루이비통,
에르메스, 크리스찬 디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보상에 포함하는 재해가 좀 더 범위가 크고, 자, 질병을 봐볼게요. 질병은, 자, 이거랑 또 유사해요. 질병. 이 사람이 질병으로 죽었어. 그럼 생보에서는 재해 왜 원인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요. 왜?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면 이거를 일반 사망이라고 그냥 얘기하거든요. 재해 이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단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일반 사망이라고도 해요. 이 일반 사망에는 질병, 그리고 자살이 여기 들어가. 자살이 들어가고, 뭐 원인 불명 기타 등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 질병을 죽었어. 그러면은 재해 외 원인에 대해서 그 보험금이 주고, 자살을 하면은 재해 외 원인을 하든 이 보험금을 줘요. 쉽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재해는 1억을 가입할 수 있고, 이거는 한 1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돼요. 왜냐? 이 재해 1억 원은 월 보험료가 1만 원인데, 그러면은 재해의 원인도 1천만 원인데 1만 원이 나와요. 왜냐? 이거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재해는. 아니, 교통사고로 사망해 죽는 거랑 뭐 자연재해로 죽는 거, 뭐 물에 빠져 죽어, 이런 거는 확률이 낮아. 그러니까 보험료가 싸요. 이거는 1억을 가입하면은 월 1만 원이었는데, 근데 재해 외 원인 이거를 만약에 1억을 가고자 한다. 그러면 10만 원을 내야 돼. 10만 원. 왜? 질병이 포함되잖아. 질병, 여러분 사망할 때 재해 사망 원인이 뭐예요? 다 질병이에요. 8대 2 나와요. 재해 사망은 확률이 2면은 8리 질병을 죽어요. 다 뭐 아파서 죽지, 뭐 암 걸려 죽지, 뭐 심장병으로 죽지, 폐렴으로 죽지, 노환이 여기잖아요. 노환도 질병이에요. 노환 단순히 뭐 수명이 나이서 죽었어. 그 질병을 죽은 거예요. 왜? 재해로 죽은 게 아니잖아. 재해외라는 뜻이 재해로 죽지 않았음이잖아요. 재해로 죽지 않았음. 재해는 뭐예요? 교통사고, 뭐 물에 빠져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산재사고 나서 죽고, 뭐 건물에서 떨어져 죽고, 뭐 집 지다가 건물 떨어져 죽고, 이게 다 상해잖아. 재해잖아. 재해 원인으로 죽었음.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가. 여기가 재해 원인. 이거를 일반 사망이라도 얘기를 하고, 자살을 여기서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봐봐요. 책에 재해 사망보험 지급하시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게 비싸다는 뜻은 뭐예요? 이거를 세게 가입 못한다예요. 세게. 이거는 비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싸게 가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조금 준다예요. 조금 준다. 자살을 했어. 그러면은 자살을 만약에 재해 이쪽으로 가잖아요.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재해에 동등하게 줘라. 자살할 때 이 금액을 재해로 죽은 것과 동등하게 줘라라고 하면은 보험금이 지급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돼요. 보험금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살을 재해 원인을 줘라라고 하면은 보험금이 조금 나가요. 왜? 작게 가입하거든. 보통 이거를 1억 가입하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1억 가입하면 이거 1천만 원 가입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살로 죽으면은 1억 주지 말고 1천원을 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로 이 보험사를 보호하겠다 이거예요. 보호해줘라. 왜? 자살로 죽은 건 이건 상해로 죽은 것과는 좀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포함시키게 돼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뭐 알리르무 이런 건 다 했고, 뭐 독촉 기간 다 똑같아. 뭐 볼 게 없어. 볼 게 없고, 통지 의무도 마찬가지. 계약 전환이라고 해서 승환 계약 다 했어요. 이거 계약 내용 변경 43쪽에 보시면은 이거 배설하고도 얘기를 하고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보시면 피보험자는 변경 불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계약자, 수익자, 계약자, 수익자는 언제든 바꿀 수 있어. 내가 계약자가 이은혜인데 이은혜 남편이 이은혜를 버렸어. 이은혜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애 같아. 그래갖고 이은혜가 계약자였던 이 계약을 계약자가 이은혜야. 이은혜인데 이은혜 남편이 피보험자잖아요. 이은혜 남편이 얘를 버렸어. 근데 얘랑 헤어지고 싶어, 이은혜하고. 근데 이 보험 상품 자체는 잘 가입한 것 같아. 왜? 상품은 나쁘지 않아. 대신에 이은혜만 바꾸고 싶어. 된다는 얘기예요. 이은혜는 야, 너 꺼져 하고 나는 진짜 날 사랑하는 여자를 찾았어. 그 사람을 계약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은혜 남편 본인이 계약자로 될 수도 있어요. 수익자 다 바꿀 수 있어요. 단 이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이은혜 남편은 바꿀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피보험자를 바꾸는 순간 보험 계약 그건 끝. 왜? 아니, 자동차가 아니냐. 자동차는 돼. 자동차는 됐지. 손보에서 자동차는 차를 팔았어. 아니면 자동차 차주가 사망해서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 줬어. 상속이 됐어. 상속. 그건 다 돼. 자동차 되는데 생보에서는 이거 생명보험에서는 이게 안 돼요.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어요. 네가 만약에 반대로 이은혜가 이번에는 이은혜 남편이 싸워갖고 이은혜 남편이 너무 똑똑하고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은혜 남편 얘 버리고 또 성매매 하다가 다른 남자를 바꿨어. 안 돼요. 그러면은 나 이 피보험자 바꾸고 싶다. 새로 가입하세요. 대신에 이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세요. 이게 돼요. 피보험자 변경 불가해요. 생보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손보하고는. 손보에는 이게 없었지. 그리고 계약자 수익자 변경 가능하고, 단 사실사 쪽에 계약자 바꾸려면은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왜? 생보는 훨씬 까다롭다 그랬잖아요. 손보는 계약자는 뭐예요? 돈 내는 사람 바꾸지 말고 딱 제한이 안 둬요. 근데 돈만 열심히 내, 손보는. 근데 생보는 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생보 딱 바꾸고 돼. 계약자를 이은혜 말고 다른 조강지처 같은 여자를 바꾸겠대. 그럼 조강지처 맞냐 아니냐 들여다보겠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뭐 멀쩡하네, 뭐 괜찮네, 그럼 오케이, 받아주겠어. 아니면은 뭐 싫어, 그럼 거절하겠다 이거예요. 소멸시효 뭐 다 똑같아요. 손해배상 책임. 보상 계약 나이 이것도 마찬가지네. 뭐 다 똑같고, 옆에 언더라이팅이라고 개념이 이제 시사시 나오는데, 언더라이팅이 뭐냐? 영어로 써놨지만 심사예요. 심사팀을 심사한다는 걸 언더라이팅 한다고. 언더라이트가 뭐예요? 밑줄이잖아. 밑줄. 언더라이트 밑줄. 그러니까 밑줄이 긋는다. 딱 보고 이 사람 계약을 딱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래, 이은혜 남편이야. 어디 보자. 이은혜 남편이 뭐 과거 병력이 어땠고 뭐 수입이 얼마고 막 이렇게 언더라이팅 막 심사를 해요. 이걸 언더라이팅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은혜 남편이 소득이 막 없어. 그런 것도 봐요. 생명보험에서. 만약에 이 월납 보험료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종신보험 가입하려면. 이은혜가 자기 몸 팔아갖고 100만 원씩 내겠다고 하는데, 얘네들을 딱 수준을 보니까, 얘네 재산을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재산. 수입, 직업을 막 보는 거예요. 직업 보는데, 아무리 직업이, 100만 원을 벌 직업이 안 돼. 그러면 빠꾸시켜요. 왜? 당신은 100만 원씩 납입할 조건이 안 된 것 같다. 그게 언더라이팅이에요. 그게 빠꾸시켜버려요. 그런 경우에. 우리 계약 안 받을래. 왜? 뭔가 수상해. 안 받을래. 그게 언더라이팅. 역선택 반지가 그런 거예요. 막 얘가 아픈데 뭐 가입을 하려고 해. 그런 걸 속아내겠다. 그게 역선택. 언더라이터. 이게 원래 언더라이팅도 그렇고 뒤에 클레임이라고 나오거든요. 클레임도 그렇고 원래는 다 이거 있어요. 손보에도 있는 개념인데, 손보에서도 똑같이 다 언더라이팅 하거든요. 손보도 마찬가지로 클레임도 똑같아요. 클레임은 뭐야? 클레임은 보니까 그냥 민원 처리네. 민원 처리. 이것도 다 손보에 뭐가 있었어? 자동차 문제가 났어. 분심이
선보 시간에 분심이 얘기했잖아요. 분심이가 뭐예요?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차례차 사고 났는데 몇 대 몇 하는데 나는 그렇게 잘못 안 했다. 그러면은 싸움이 나면은 보험사에서 야 좋게 이렇게 화해해. 좋게 이렇게 해. 그걸 하는 게 분심이랑 하듯이 민원 처리반이에요. 클레임도 이은혜가 클레임 걸었어. 이 클레임 건다고 하잖아요. 클레임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용어 그거 맞아요. 클레임 건다. 사장 나오라 그래. 야 보험금 안 줘. 방을 뻥 하면서 사장 나오라 그래. 클레임 건다. 그리고 클레임을 처리하겠다 하는 게 그 클레임 업무예요. 그러니까 민원 우리말로 하면 민원 처리. 손보에도 있는 개념인데 여기에는 그 용어 설명이 좀 더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왜? 손보는 다른 내용이 많아갖고 그걸 다 못 따랐지. 근데 생보에는 내용이 좀 더 적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생생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면 다 이해하는 거, 다 이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표준체, 우량체는 뭐야? 건강체. 건강체고 할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뇨가 있어, 고혈압이 있어.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올려받고 완전 클린시트야.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은 할인해줘요, 할인. 근데 이거를 후할인 이렇게 하지 않고 청약서 작성 날 때부터 제안서 처음에 돈이 확정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병력이 뭐고 막 이렇게 다 고지를 한 다음 월납보험료가 1만 원이다. 그리고 당신의 이력 뭐 약 먹는 거 보니까 보험료가 뭐 15,000원 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픽스를 시켜요. 나중에 만약에 처음에 제안서를 제시할 때 10,000원 제시했다가 15,000원으로 당신 과거 이력 병력 보니까 이거 10,000원 안 되고 15,000원 올리겠어. 해서 할증을 후에 통보해봐.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나 돈 더 받겠다고?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가입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다 받은 다음에 이 사람 수준에는 뭐 월 2만 원이면 적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보가 가요. 월 2만 원으로. 그거를 건강체, 할인체, 표준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담보, 같은 종신보험 사망 1억 가입해도 건강체는 건강하니까 질병사망 위험 낮을 거 아니에요. 뭐 건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월 10,000원이면 되고 반면에 유병자, 뭐 할증체, 뭐 병력체, 유병자, 뭐 간편.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간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는 유병자 상품이었다가 실손 배울 때 표준형 실손이 있고 유병자 실손이 있었잖아요. 노후실비가 있고 세 개로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표준형 상품이 있고 또 할증된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험료를 할증한다는 말은 보험료 올려받는다 이거예요. 유병자는 당연하지. 왜? 질병 사망할 확률이 위험하니까 당연히 올려받죠. 그게 할증이고 부담보 내가 기침 폐렴이 있어. 폐렴 보근자야. 그럼 야 폐암은 부담보. 폐암 보장 안 해. 이해돼요? 대량 용종을 제거했어. 대량 용종을 고지했어. 그럼 언더라이팅을 해서 대량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네. 그래 5년 부담보. 그럼 5년 동안은 대장암에 걸려도 보상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부담보. 특정 질병 부담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삭감은 뭐예요? 삭감은 그거 뭐라 그랬어요? 암보험 가입할 때도 90일 면책. 그때 문제 나왔잖아요. 손볼 때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기타 피부암으로 했는데 뭐 1년 내에 사고 했는데 뭐 2월 달에 가입하고 3월 달에 사고 났어. 기타 피부암 했어. 그 1년 이내라서 50% 감액했잖아요. 그거. 원래는 1,000만 원 가입했다가 암에 걸렸는데 1년 넘어가. 그럼 100%다 주지 1,000만 원을. 근데 1년 이내에 질병이 발견을 했어. 그러면은 50% 깎아갖고 500만 원 주고. 이게 감액. 보험 삭감이에요, 그게. 우량체, 표준체. 우량체는 건강체예요, 건강체. 흡연 여부도 봐요, 흡연. 그러니까 흡연은 이 사람이 흡연하십니까? 물어봐요. 흡연하십니까? 예, 아니요, 표기를 하거든요. 흡연하지 마세요, 흡연. 특히 뭐 남자 여자 다. 저는 술 담배 하나도 안 해요. 흡연하지 마세요, 흡연. 저는 흡연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흡연하는 사람들은.
담배 연기를 너무 싫어해갖고. 클레임 봅시다. 클레임은 사고 재해질병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 그래 전문가가 그래 뭐 클레임 처리하려면은 뭐 팀장급 뭐 의학 지식도 갖춰야 된다. 뭐 그래요. 뭐 그런가 보다. 쭉 읽어보시고 문제로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하고 잡아낼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암기할 거다. 다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